3년 동안 계속되는 전쟁 기간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를 중심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난이었죠. 이 국가 변란에 우크라이나를 이끈 지도자가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그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죠. 그런데 종전회담에 앞서서 미국과 러시아의 강압이 있을 경우에도 젤렌스키는 호락호락하지 않을 인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텔레그래프는 젤렌스키를 제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구 GTV입니다. 오늘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미국과 러시아 종전회담 결과를 유럽 주요국 외교수장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유럽을 방문했습니다. 좀 미안해했겠죠. 회담에서 배제된 유럽 측이 불만을 가졌음이 틀림없죠. 그래서 최대한 무마하려는 차원으로 유럽으로 날아갔겠죠. 합의한 4가지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유럽은 싸늘한 반응이었죠. 이런 분위기를 유럽 안보 위기감의 표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의 설명을 들은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미러 회담에서 유럽의 대러 제재 해제 문제를 러시아에게 줬다. 제재 해제. 이것은 우리 손안에 쥐고 있는 강력한 카드를 푸틴에게 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명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멍청한 짓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 없는 발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에서는 반박 보도가 나왔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 지지율이 4%밖에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그거 근거 없는 주장이다 라고 하면서 키이우 국제사회과학연구소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반박했습니다. 이 연구소가 작년 12월 우크라이나 국민 2,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인터뷰 방식의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2%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22년 3년 전이죠. 5월엔 90%, 2023년 12월에는 77%, 2024년 5월과 9월 각각 59%로 하락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한편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뭐냐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시 지도자를 축출하고 친푸틴 인사를 내세워서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러시아의 꼼수를 사전에 지적한 것이죠. 3년 동안 계속되는 전쟁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를 중심으로 전쟁에 임했죠. 한마디로 국난이었습니다. 이 국가 변란에 우크라이나를 이끈 지도자가 젤렌스키 대통령이었죠. 그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죠. 그런데 종전회담에 앞서서 미국과 러시아의 강압이 있을 경우에도 그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호락호락 하겠느냐? 그렇지 않는 인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텔레그래프는 젤렌스키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본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배제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기간에 전시 내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국이니까 대통령 선거도 작년 3월에 연기했고 대통령 임기도 연장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젤렌스키는 독재자라는 말을 했는데요. 바로 여기에 근거가 있다고 보입니다. 독재자 프레임을 씌웠다고 봅니다. 독재자는 물러나야 하고 새로운 대통령과 내각을 뽑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가 독재자라면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리야드 미러 회담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평화 협정에 최종 합의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라는데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젤렌스키가 국가 권력을 찬탈했다. 향후 협정 등 합의문에 서명을 하게 될 때는 적법하게 선출된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선거를 서둘러야 한다. 이런 주장이죠. 미러 협상 테이블에서 만들어진 이런 우크라이나 대선 요구 주장을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냥 거부하기에는 명분이 조금 약합니다. 부담스럽긴 하죠. 네, 종전협상을 하면서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정치에 숟가락을 얹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죠. 만약 대선이 실시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러시아는 이번 기회에 우크라이나를 친러 국가로 만들 수 있다는 기회로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반러시아적이었으니까 이번 기회다. 그래서 친러적인 대선 후보가 등장하게 하고 내각과 의회 역시 친러시아 성향의 인물을 대거 등장시키겠죠. 동부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기후에서는 정치적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사회 혼란, 전국의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면 미러 종전협상은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푸틴은 친러적인 우크라이나를 가지게 되고 트럼프로서는 휴전이든 종전이든 신속한 협상 종결로 치달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될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자신도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4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는 독재자가 아니야. 74% 지지율로 내가 당선된 합법적 대통령이야. 나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만 한다면 대통령직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어. 이렇게 치고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얻을 수만 있으면 대통령직 같은 것은 내 던질 수 있어. 이렇게 의지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협상에서 당사국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협상에서 배제했으니 벼랑 끝 전술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나토 가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면 가입이 안 되면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개인적 거취 문제를 미국과 러시아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러시아로 기울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협정, 우크라이나 국가 운명에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